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암기법 동영상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부동산 경제론 중에 제2절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기법은 이렇게 시각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지만 스토리텔링식이나 말이 되는 두문자, 도형, 도식 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암기법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부동산 경제론 2절 균형가격과 균형량 1. 균형가격과 균형량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져서 평형을 이루는 시장 상태를 시장균형이라고 하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두 곡선의 교차점에서의 가격을 시장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끄은 것이 균형 거래량이 됩니다. 그리고 요 시장 균형점이 아닌 이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이 균형점을 벗어난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과 공급 상태, 그 다음에 이 균형점을 벗어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초과 수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균형점이 아닌 상태는 초과 공급 상태와 초과 수요 상태가 있는데, 초과 공급은 그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서 시장에서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은 시장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우리 스포츠 할 때 그 공은 위로 올라갔을 때는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공은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과 수요 상태, 이것은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고, 시장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서 결국에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은, 숫자는 그 물 숫자로 생각하고 그 수증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증기는 가벼워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초과 수요는 상승, 수증기 상승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살펴본 그 시장 균형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균형점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 균형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변하면서 균형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균형의 이동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요량이라든가 공급량의 변화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변화는 그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자체의 위에서의 변화였는데, 이것은 균형의 이동이라고 할 때의 수요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좌 또는 우로 이동해서 균형점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이고, 또 공급의 변화가 아니고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균형점의 이동이 발생하는 공급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른 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수요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보면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이 증가, 또 공급이 증가해도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요 증가가 어떤 식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일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 물건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그 물건에 대한 선호도 증가라는 의미이고, 그 물건의
희소성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면서 균형 가격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격이 증가하니까 그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들이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공급 물량이 증가되고, 시장에서 그 물건이 많다는 것은 희소성이 감소되니까 다시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시장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수요 감소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물건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물건의 희소성이 감소되는 결과이고,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의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들은 비싸게 팔 수 없으니까 공급을 감소시키고, 그러면 공급 물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그 물건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희소성이 증가하고, 다시 희소성을 증가하니까 시장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일단 요거를 표로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수요 증가가 있을 때 균형 거래량이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수요를 증가할 때는 균형 거래량이나 균형 가격이 모두 증가, 상승,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암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학교에서 평가할 때 수우미양가로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수요, 전부 수요, 즉 어떤 학생의 성적이 전부 수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수요 증가는 전부, 수라는 거는 뭐 플러스 학점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제 좋은 점수라는 의미로 플러스를 쓴다고 봤을 때 모두 플러스다. 전부 수이기 때문에 전부 플러스다. 과목마다 플러스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수요 감소는 수요 증가하고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증가는 그 공급이 증가될 때는 균형 거래량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균형 가격은 공급 증가 시에 하락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암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래량 할 때 요 량이 두원 법칙을 이제 안 쓰게 되면 양으로 표시할 수 있고, 물론 요 양은 한자에서 음양의 조화할 때 그 양을 의미하니까 뭐 한자로는 다르지만 하여튼 뭐 그 같은 양자로 보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할 때는 거래량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이 가짜를 뭐 깐다, 그러니까 뭐 까내리다, 이렇게 깎아내리다 할 때 깐다라는 의미로 이제 외우시게 되면은, 공급이 증가할 때 량은 증가,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까져서 하락한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감소할 때는 이 공급 증가하고 부호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마이너스, 가격은 플러스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수요와 공급의 변화 정도를 수치로 구체적으로 제공한 경우가 있고, 수요와 변화의 그 변화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둘 중에 변화 정도가 큰 것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면은 공급 증가는 작으니까 무시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만 고려하면, 그 수요 증가는 아까 플러스, 올 수니까 플러스라고 제가 전부 수요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 가격도 상승,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수요 증가 폭보다 공급 감소 폭이 더 크다고 하면, 이 중에서 수요 증가 폭이 작으니까 얘는 무시하고, 이 공급 감소 폭이 더 크니까 이 공급 감소에 따른 결과만 고려하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공급 감소는 부호가 표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였죠. 공급 감소는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거래량은 감소, 가격은 상승.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를 각각 별개로 이제 두 개를 나누어서 가격과 거래량 변화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을 각각 살폈을 때 두 개의 변화 방향이 동일하면 이때는 가격 방향은 알 수 없고 거래량 방향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 방향이 동일하면 거래량 방향만 알 수 있는데, 요거는 동자 따고 거자 따서 동거하다 할 때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수요와 공급의 변화 방향이 이제 반대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 방향은 알 수가 있고 거래량은 방향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암기하는가 하면, 반대하고 가격을 따서 그 반대하는 놈 가격, 이 가격은 때린다는 그 한자 표현이죠. 가격 때린다 할 때 가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놈 싫으니까 가격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몇 가지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변화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 지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방향이 같이 플러스 방향이죠. 방향이 같으니까 동일하면 거래량은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수요 증가니까, 수요 증가는 앞에서 전부 수요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거래량도 플러스, 가격도 플러스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급 증가는 앞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값 방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변화의 그 값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방향이 같을 때는 그 변화 값을 몰라도 같은 방향이니까 이제 당연히 플러스를 더하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이 거래량은 변화 정도를 거래량은 변화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가격은 보면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이고 공급은 지금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인데, 지금 구체적인 값을 안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큰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고 변화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감소 같은 방향이니까 동일한 방향이면 거래량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거라고 암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수요 감소는 수요 증가하고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공급 감소는 공급 증가의 부호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보면 거래량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두 개의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으니까 거래량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지금 구체적인 그 변화 값을 알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수요 감소로 인한 균형 가격 마이너스 값하고 공급 감소로 인한 균형 가격 상승의 값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결과 값도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고 변화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니까 변화의 방향이 반대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반대이면 반대하는 놈 가격한다고 했는데, 변화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의 움직이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요가 감소니까 수요 증가하고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증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방향의 결과는 균형 가격은 마이너스 더하면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균형 가격은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변화의 값을 구체적으로 안 주어졌기 때문에 수요 감소로 인해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공급 증가로 인해서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이 두 개가 어느 것이 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그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고 변화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 역시 수요 증가, 공급 감소니까 변화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변하는 방향이 반대이면 가격은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증가니까 플러스 적어주고, 공급 감소는 부호가 공급 증가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방향의 결과는 일단 그 가격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수요 증가로 인한 거래량은 플러스, 공급 감소로 인한 거래량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안 주어지면 이게 어느 것이 더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움직이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례들을 보여드렸지만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 부호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그 그래프에서 수평으로 나타나고, 밑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래프에서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면 수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가지 조합을 해보면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 즉 탄력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완전 탄력적일 때는 그래프에서 수평선으로 된다는 거, 요걸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 할 때 이 탄자를 보시면 티것이죠, 티것. 그래서 티것이 나오면 이렇게 가로로 세 줄이 있는데 이 가로로 세 줄을 길게 긋습니다. 또는 그 우리 가격 할 때 프라이스 아닙니까? P를 이렇게 가로로 길게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이렇게 그래프에서 수평으로 변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래프에서 수직으로 나타나는데, 한글을 B자로 쓰면 이렇게 이제 B자인데, 이렇게 비읍에 세로를 길게 쓰고 모음이도 길게 이렇게 세로로 쓰면은 비탄력적일 때는 그래프에서처럼 이게 그래프에서 수직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거래량은 영어로는 quantity라고 해서 Q, 알파벳 Q인데, 원래는 Q자가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짝대기를 긋는데, 원도 좀 위로 이렇게 세로로 길게 긋고, 그 다음에 알파벳 Q자에 있는 그 비스듬한 짝대기도 이렇게 중간에 세워서 세로로 길게 이렇게 가로지르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수직으로 딱 정해져서 거래량이 불변하는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설명드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했는데,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라고 했죠. 이렇게 수평이 돼 가지고, 그래서 가격은 완전 탄력일 때 불변이다. 보면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이든 수요 곡선이든 이렇게 수평선으로 나타나고 가격이 변동이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면, 그래서 아까 지금 수요 곡선이 요 그림인데, 수평선일 때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비슷한, 지금 완전 탄력적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표현된 공급 곡선이 있는데, 공급 곡선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하니까 거래량은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되고, 또 보면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공급 증가이면, 비탄력이 나오면은 자, 거래량이 불변이라고 했죠. 자, B자를 세로로 쓰라고 했고, 거래량 퀀터티 할 때 Q자를 이렇게 세로로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무조건 완전 비탄력이 나면 불변이구나.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증가할 때 가격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림에서 요 네 번째 그림인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수직선이고, 수요 곡선, 수직선.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급 증가라고 했는데, 공급 곡선은 이제 탄력적이면서 공급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가격이 요즘에서 밑으로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완전 탄력, 수요 증가일 때, 공급이 완전 이제 탄력적이니까, 완전 탄력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불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불변이라고 무조건 이제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 증가니까, 수요 증가할 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요 그림상은 요 첫 번째 그림인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니까 공급 곡선이 수평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탄력적인데 비스듬하다는 말이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거래량이 요쪽 점에서 요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수직선이죠. 이 그림에서 세 번째인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공급 곡선 수직선. 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는 이제 탄력적이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요점에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가격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은 불변하고 수요 증가로서 이제 금융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을 암기하시고 접근하시면 이 문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